수학을 못할 것 같은 아이. 안녕하세요. 미니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태까지 많은 아이들의 수학 실력을 테스트 해봤잖아요. 그때 아이들 푸는 모습만 봐도 이 친구가 수학을 잘하는지 또는 잘할 것 같은지, 못하는지, 못할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두 문제 푸는 것만 보고 어머님 얘가 수학을 잘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레벨 테스트 문제가 유아나 초저 친구들은 최소한 30문제 정도, 초고학년 친구들은 한 연산 문제까지 포함하면 80문제 정도 풀게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풀리는데 이유가 있어요. 사실 몇 문제만 봐도 알 수는 있는데 많이 풀려야 제 의견에, 제 주장에 근거가 더 많이 마련되기 때문에 보는 것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수학을 잘할 것 같은지 못할 것 같은지를 판단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머님들도 아이가 수 연산만 되게 잘해. 근데 1년, 1년, 2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좀 수학이 갑자기 좀 힘들어졌어.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네. 어떤 포인트에서 저는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좀 알고 계시면, 아, 요거 잘한다고 수학 잘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정리하시고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수학을 잘하는 아이 유형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5세, 6세 때 도형 퍼즐을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사실 도형 퍼즐은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특히나 뭐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맞춰봐 뭐 이렇게 해서 관심을 보일 수 있어요. 관심을 보이는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끝까지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다시 하고 마치면 또 좋아서 또 다시 하고 근데도 잘하고 이런 아이들이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은요 연산이 좀 늦대더라도 기다려줘도 돼요. 왜냐면 수다 연산이라는 건 규칙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가 커지면 커질수록 빨리빨리 깨칠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문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그 문자 중 하나의 숫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수가 좀 늦게 간다고 해서 꼭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유아나 초저 때는 수 연산으로만 비교를 많이 하세요. 쟤는 소마셈 A를 풀어. 우리 아이는 K를 풀어.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수학을 못할 것 같다. 얘 못한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거는 문제되지 않아요. 네. 저는 오히려 도형을 관심 없어 하고 퍼즐에 관심 없어 하고 해보자 그러면 금방 포기하고 생각 더 해봐. 이건 원래 한 번에 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 뭐 이러면서 설득을 하는데도 관심이 없고 싫어하고 이런 친구들이 점차 학년이 올라가서 수학이 힘들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 아이들을 봤을 때도 극최상위권 친구들의 관건은 사실 도형이에요. 도형은 교구를 많이 만지거나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쉽게 실력이 느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연산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늘어요. 정말이에요. 네. 늦게 해도 나중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근데 도형은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더 따라잡기가 힘들고 많이 한다고 해서 쉽게 느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형을 잘한다, 퍼즐을 좋아한다, 돌리기, 접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관심 있어 하고 그런 게 잘 푼다. 그런 친구들 연산 좀 늦어도 재촉하지 마시고 조바심 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네. 자, 두 번째는요. 7세, 8세 때 연산이 빠른 아이. 요 시기에는 연산이 잡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5세, 6세 때 연산이 하나도 안 돼 있어도 요 시기에 연산을 잡지 않으면 일단은 학교 가서
학교 교과 진도를 버겁게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요. 수학은 자신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일단 떨어지면 하고 싶지 않아요. 잘하던 친구들도. 네, 갑자기 수학을 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연산은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되는데, 요때 연산을 잡았더니 빠르게 진도 진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 속도가 빠르고 정확한 친구들. 어디까지 범위를 수용할 수 있으면 빠르고 정확하다고 볼 수 있냐면, 최소 두 자리 덧셈 뺄셈까지가 충분히 가능해서 곱셈을 이제 외우기 시작할 수 있는 요 정도를 7세, 8세 때 수용할 수만 있어도 수학 잘할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의 특징은 5세, 6세 때부터 연산을 시작해서 천천히 와서 여기까지 온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작했더니 무진장 빠르게 연산을 이해하고 원리를 깨치고 쫓아간 친구들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논리적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무섭게 습득을 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은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주변에 요새 때, 6세 때 연산 문제집 어디 푸는 거를 비교하지 않으셔도 절대, 네. 아까 첫 번째 유형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 세 번째는 2, 3학년 때 수학을 시작한 친구들도 의외로 많아요. 왜냐면 요새는 엄마표 수학으로 어머님들이 굉장히 잘 지도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2, 3학년 친구들이 왔어요. 와서 테스트를 볼 때 저는 어떤 걸 보냐면, 이 친구들은 일단은 사고력 문제를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그런 문제를 잘 못 풀 수는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왜냐면 경험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보지 못한 문제를 못 풀 수는 있어요. 다만 그 태도가 중요해요. 내가 풀리지 않는, 또는 한 번의 문제가 이해되지 않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끙끙대고 답에 도달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이런 아이들은 수학을 무조건 잘할 수 있어요. 네. 이 2, 3학년 시기에는 수학에 대한 태도를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아 때 했던 것처럼 직관적으로 답이 딱딱딱딱 나와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아니기 시작하거든요. 점차 내용이 개념도 추상화되고, 문제를 한 번 해봤을 때 해결이 잘 안 돼서 몇 번의 스텝을 거쳐야 답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점차 비중이 많아져요. 중등으로 갈수록 단원과 단원이 믹스된 문제들이 그냥 기본 문제에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풀려면 기본적으로 문제를 끝까지 분석할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해요. 분석하는 스킬은 그 나중에 장착시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그 태도가 이 시기에 형성되지 않으면 스킬을 아무리 붙여도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태도가 길러진 않은 친구들은 결국 4학년이 넘어가면은 유형에 대한 트레이닝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게, 네, 이런 관점에서 그래요. 그래서 수학을 늦게 시작했더라도 문제를 물고 늘어지느냐? 그러면 너무 조바심 내지 않아도 그때부터 다시 차근차근 다지면서 나가면 금방 빠르게 쫓아가요. 이런 친구들 좀 무서워요. 사실은 내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친구들보다 내가 좀 수학을 못할 것 같아, 이런 약간의 걱정은 아이들도 하거든요. 근데 막상 시작을 했는데 내가 물고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늘고,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많아지는 그런 성취감이 이 아이의 실력을 더 극대화해서 향상시키게 되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여서, 자, 세 가지. 첫 번째, 5세, 6세 때 도형 퍼즐을 잘하거나 좋아하는 친구들. 두 번째, 7세, 8세 때 연산이 빠른 아이들. 정확해야 되죠. 빠르고 다 틀리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9세, 10세. 네, 9세, 10살 아이들이 문제를 물고 늘어진 아이들. 네, 요 아이들은
수학을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 예측이 맞았어요.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어요. 단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수가 굉장히 빨라서 7세, 8세 때 정말 2, 3학년까지 해당하는 연산을 소화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풀어서 답을 내는 것과 잘한다는 다른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세 자리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다, 곱셈을 할 수 있다,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할 수 있다와 잘한다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수 연산이 좀 빨리 시작한 친구들은 요 시기에 얘가 답을 내네, 답을 맞추네,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아이의 속도가 좀 더 붙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그냥 그 시기에 반짝하는 게 아닌 계속 그 힘을 받아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역량이 되거든요. 요거를 꼭 기억해 주면 좋고요. 자, 수학을 못할 것 같은 아이. 네, 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아이가 못할 것 같다고 호언장담하는 건 아닙니다. 얘가 수학이 좀 힘들 수 있는 아이라면 그렇다면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해요. 계획을 세우고 이 아이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또는 수학이 갑자기 확 싫어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을 미리 예방해서 그것들을 잘 넘어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탁 걸려버려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수학을 못할 것 같은지, 자, 첫 번째 5세, 6세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 교구에 관심이 없고 보드게임만 좋아하는 친구들. 네. 이 아이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보드게임이야, 보드게임 수업이야, 그건 너무 좋아하는데요. 자, 우리 7교로 이 퍼즐 한번 해볼까? 싫어해요. 재미없어해요. 여기서 사실 교구 자체를 싫어한다는 케이스는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보통 문제를 이제 풀기 시작하면 싫어할 수 있잖아요. 재미없어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교구를 들이밀었는데 교구가 싫어진다. 교구가 싫다. 이러면 네, 수학에 대해서 문제를 넘어가는 그런 학습적인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더 싫어지거든요. 더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연산도 섣불리 막 이렇게 달리는 형태로 들어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의 최악은 학습지라는 거예요. 학습지 시키면 안 돼요. 최대한 교구를 가지고 재밌는 거야 라고 보여주면서 이해시키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거 익혔으니까 이걸로 우리 게임을 해볼까? 그래서 게임을 진행을 할 때 무조건 엄마가 이기는 게 아니라 5번 게임을 했으면 그 중에 4번이나 3번은 아이가 이기게 해주고 2번은 엄마가 져주고 이런 식으로 아이를 계속 너가 이런 교구 활동을 해서 이 게임을 더 잘하게 됐어. 이런 성취 경험들을 문제집이 아닌 그런 활동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이 친구는 조금 수학이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잘 살펴봐야 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 7세, 8세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 친구냐면 2학년 1학기 덧셈 뺄셈 단원에서 두 자리 받아올림 내림이 있는 덧셈 뺄셈을 여러 가지 풀기를 배우거든요. 이 원리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은 우선은 덧셈 뺄셈, 두 자리 덧셈 뺄셈을 너무 일찍 그냥 세로셈으로 받아올린 내림 써서 푸는 걸로 훈련이 된 친구들은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야 될 사고를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두 번째는 알려줘도 이게 기억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78 더하기 67, 78 더하기 67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가르기 모으기를 이제 적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풀기를 하거든요.
78을 80으로 만들어줘서 덧셈을 한다든지, 아니면 67을 70으로 만들어서 덧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푸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거나 이해를 그 순간 했지만 며칠 있다 확인하면 기억이 또 나지 않는 이런 친구들이 수학이 좀 힘들 수 있어요. 특히나 연산에서 정말 힘들 수 있어서 네, 훈련하는 형태가 빨리 들어가지면 안 돼요. 계속 원리를 익힐 수 있는 학습의 형태로 전환시켜 주던지, 네, 그쪽으로만 일단은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요 친구들, 네. 그 다음 세 번째, 9세, 9살, 10살 때, 네, 수학 용어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용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3학년 1학기 2단원에서, 선에 대한, 네, 직선, 반직선, 선분을 배우거든요. 이제 용어가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줄 때 직선은 두 점을 지나가는데 계속 무한히 끝까지 계속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야.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반직선은 두 점이 있는데 한 점에서 한 점을 지나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선이야. 그 다음에 뭐 선분은 두 점과 두 점을 이은 고든 선이야. 이런 설명들을 해주잖아요. 그림을 보여주죠. 네. 그런데 용어를 기억을 못해요. 또는 반직선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직선을 찾는다든지, 선분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직선을 찾는다든지, 이런 개념이 이해가 안 가요. 이러면 조금 수학이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용어는 점점 많이 나오는데 용어가 이제 한자어로 이루어져서 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으냐면 반복밖에 없어요. 이게 직선을 이해시키려고 한자를 더 많이 안다고 해서 더 특별히 잘 기억하거나 외우지 않거든요. 네. 많이 그리게 해주고, 많이 보여주고, 많이 나타나게 해주고, 네. 이런 것들의 활동을 같이 덧붙여주지 않으면, 수학 용어를 잘 기억하지 못하죠. 네. 자, 수학을 잘할 것 같은 아이, 수학을 못할 것 같은 아이. 우리 아이는 어느 유형에 속한가요? 수학을 못할 것 같은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